안녕하세요. 솔로몬 국수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구매한 책 말고 제가 협찬 받았던 책들, 그 책들이 지금 좀 쌓여가지고 그 책들만 한 10권 정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이 뭐 서평책으로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온 신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간 나온 거를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문학과 재성사에서 나온 신시아 오직의 숄이라는 책입니다. 매우 얇은 책입니다. 저도 이거 받기 전에는 이분을 알지는 못했어요. 신시아 오직이라는 작가를. 이분이 1928년생이고요. 그리고 1986년도에 단편 소설에 주어지는 리어상의 최초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또 필리츠상 최종 후보에도 올라갔고 2005년도에도 또 부커상 최종 후보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뉴욕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국내에서 처음 번역되는 초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 헨리상 최다 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되게 얇기 때문에 읽긴 했는데 읽는 거는 금방 읽을 수 있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아니고 좀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분이 그 러시아계 유대인 출신으로 그 전쟁 때 유대인 학살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또 살아 나오셔가지고 뉴욕에서 미국에서 정착을 한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쓴 단편 작품인데요. 이 앞에 이 띠지의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끝나지 않는 비극,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돌아보는 인간 조건의 무게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계속 뉴스에서도 틀면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현실을 조금 이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표시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주의 맥락,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흥분, 그들의 입에 침이 고이고 있다. 미국에서 염증으로 피 흘리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라니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인가. 그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 또한 생각해보라. 생존자, 무언가 참신하다. 그들이 인간을 말할 필요가 없다면 말이다. 과거엔 난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존재는 없다. 더 이상 난민은 없고 생존자만 있다. 번호와 다름없는 이름. 평범한 무리와는 따로 샘해지는 존재. 팔에 찍힌 파란 숫자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들은 어쨌거나 당신을 가리켜 여자라고 하지 않는다. 생존자라 한다. 심지어 당신의 뼈가 흙먼지 속으로 녹아들 때도 여전히 그들은 인간을 잊고 있을 것이다. 생존자와 생존자, 그리고 생존자, 언제까지나 생존자. 누가 그런 단어를 지어냈을까? 고통의 목구멍에 붙은 기생충 같은 단어를.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는 단편집입니다. 소설인데요. 경험을 토대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신시아 오직의 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것도 문학과 지성사 책인데요. 장 클로드 카리에르, 다니엘 비뉴가 지은 마르텐 게르의 기항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신간소설은 아니고
제가 그 문학가지성사에서 그 서평을 해드렸는데, 뭐 베스트 서평에 당첨이 돼가지고 책을 한 권을 더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책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그 몽테뉴의 수상록에 실린 세기의 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몽테뉴 수상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수상록 안에 실린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 바탕의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을 소설로 만나다. 이게 그 영화로도 있나 봐요. 이것도 그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판, 그 어떤 작품 안에서 대두된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발자크 평전을 읽었을 때도 발자크도 그 당시에 그 재판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부당한 제목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의 그런 유명한 작가로서 그런 재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글 같은 거를 기고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 에밀 졸라의 그 나는 고발한다라는 작품도 그런 드레피스라는 당시에 그런 부당한 재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글을 썼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재판을 소설로 쓴 거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오렌지 D라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알랭드 보통이 참여한 건 아니고, 그 알랭드 보통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인생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일상 철학 해가지고 나온 책인데요. 이것도 다 완독은 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글은 짧고, 글은 뭐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되고, 거의 사진, 그림 뭐 이런 걸로 거의 채워져 있는 실험적인 책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쇼츠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되게 짧고 강렬한 영상들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책도 그런 쇼츠의 개념으로 만든 책 같아요. 그래서 실험적인 책이죠. 책이라는 게 굉장히 호흡이 길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읽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영상으로 거의 보다시피 하고, 뭐 요즘에는 특히 그 어떤 드라마를 뭐 20부작 같은 드라마를 단 뭐 한 30분에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인기고, 그래서 뭐 쇼츠, 1분짜리 영상,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인데, 책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호흡이 길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 그 생활 철학? 뭐 그런 현실적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되게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든 책이라, 이 책도 그런 쇼츠의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어떤 철학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거에 관련된 있다고 생각되는 사진이나 그런 그림 같은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한 3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책이라는 게 영상처럼 이렇게 쇼츠 개념으로 만든다? 금액이 또 17,800원이에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뭐 서점에서 서가지고 그냥 호로록 읽어도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종이를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출간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책 읽는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실험적인 책이니까요.
요즘 세상을, 그런 쇼츠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를 반영한 책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책이니까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책은 아니니까요. 한번 안에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알베르 카미 그 시지프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삶이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카미에 따르면 우리 실존의 배경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거듭되는 절망의 가능성을 이겨내야 한다. 그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거듭 행복의 마법에 걸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미는 삶을 견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갖가지 이유를 그 자신과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글을 썼다. 관계, 자연, 해변, 휴가, 축구, 여름밤 등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허무감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말이다. 라고 짧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간단한 그런 철학적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임마누엘 칸트, 카미, 마르틴 하이데거, 뭐 유교 사상, 도교 사상, 삼불교 사상, 고대 그리스 철학, 중국 철학, 뭐 동양 철학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일본의 그 선불교라는 개념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불교가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선불교에 깃들어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을 뽑아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은 RHK 코리아에서 출간된 허피루 작가님의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완독을 지금 한 상태고요.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읽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조금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제목 정도만 생각이 나고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재독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재독한다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은 어쨌든 재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독서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이 특허를 낸 게 있는데 독서 기록 카드라는 거를 특허를 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기록을 하면 나중에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기록 카드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읽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은 책도 기억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끌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여기 뭐 제목, 저자, 출판사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간직하고 싶은 문장, 그리고 책 내용,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습득한 독후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소감이나 그런 거를 써놓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큰 용지인데요. 이 작은 단어장만한 사이즈로 요거를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고리 달린 그런 단어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기록을 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나중에는 그 기록 카드만 찾아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디 이렇게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기록 카드를 쓰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거를 읽어볼까요? 이 안에서도 되게 이분이 읽었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분이 추천하는 책들도 기록을 한 90권 정도를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봤는데
90권 정도의 책을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들을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체크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이 안에 나오는 것 중에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GC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GC 카드를 사용하면 좀 더 창의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독서 모임의 유형 중에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생각해보자. 이게 제가 하는 그 독서 모임,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 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함께 집단 토론을 하는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회원들은 책을 읽는 동안 GC카드를 작성을 한다. 모임에 참석하면 책상 앞에 자신의 카드를 내놓고 다른 회원이 작성한 카드를 읽어본다. 참석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 정도 시간 안에 참석한 회원들이 생각을 한꺼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독서 모임을 오래 하셨는데 이 카드를 어쨌든 같은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여 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카드를 나눠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발표를 하고 그 한 가지 책에 대한 생각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제가 하는 그 독서 모임과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조금 공감을 좀 많이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었는데 좀 생각이 많이 안 난다.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이. 그러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문해춘수사에서 나온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워낙에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제가 후기를 썼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인데요. 이게 호불호가 조금 있는 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약에 고전소설을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은 읽고 지나가도 좋은 책이다.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런 어떠한 단점적인 부분이 읽다 보면은 딱 느끼실 거예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뭐 이것도 읽었는데 전에 이제 열린 책들에서 큰 글자판으로 나온 그리스인 조르바 요거를 읽었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딱 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계절의 어김없는 리듬, 무상한 생명의 윤회, 태양 아래서 차례로 변하는 대지의 4가지 얼굴, 생자, 필별. 이 모든 사실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조여왔다. 다시 한번 해오라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내 속에서 무시무시한 경고의 소리가 울렸다. 생명이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의례적인 것, 즐기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영원히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가차없는 경고, 동시에 연민으로 가득한 경고를 들은 정신은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 나태함과 헛된 희망을 극복하겠노라고 전력을 기울여 영원히 사라져버릴 순간순간에 매달리겠노라고 결심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은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온 김성곤 작가의 거인의 옥편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생겼고요. 거인의 옥편, 이분이 이전에 리더의 옥편이라는 걸 쓰셨대요. 그래서 리더의 옥편 그 다음 편으로 속편으로 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 작가분이 이 중국 고사성어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그런 고사성어만을 뽑아가지고 쓴 책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냥 첫 장부터 이런 식으로 첫 장부터 그냥 고사성어가 쭉 나옵니다. 고사성어가 나오고 이분의 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편,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고사성어 같은 거를 읽어보고 지나가면은 좋을 책 같거든요. 고사성어 한마디가 들어있고 이렇게 고사성어에 유래된 그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런 거를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또 작가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와 함께 읽으면 좋은 고사성어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은 고사성어와 한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진짜 옥편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은 넥서스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최유안 연작소설 작가의 연작소설이고 먼 빛들이라는 책입니다. 금음이라는 플랫폼에서 독서 모임 이제 한 달 동안 읽는 독서 모임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넥서스 출판사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책을 받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이 작가도 처음 들어본 작가입니다. 어떤 책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에디터스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리커버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런 책 사이즈로 이렇게 약간은 문학과 지성사 스타일 같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면은 문학과 지성사 책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 시리즈 에디터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청가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한 전반부 한 요 정도 읽었고요. 벌써 읽는데도 북마크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 1984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 당시에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었어요. 영국인 신분으로서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르포 같은 형식의 글입니다. 소설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어떤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대 안에서 있는 그런 당시에 전쟁을 하던 그 안에 진짜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실상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문예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요거는 광화문 글방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김하율 작가의 이 별이 마음에 들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그 금은 플랫폼에서 이번에 이제 11기 회원으로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다 읽었고 요거는 이제 제11회 수립문학상 수상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수립문학상이 교보문고 단체 내에서 하고 있는 문학상인데요. 벌써 10일이나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수상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김하율 작가의 책인데 약간 SF를 가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김하율 작가가 1979년생인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의 여성 노동자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노동자가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었던 거죠. 그 외계인이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이 인간으로 변신을 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계인이 이 지구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지구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외계인도 지구인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서 되게 막 우라통이 터민다,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1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되게 화도 나고 우울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리드비 출판사에서 나온 아스가와 다스비라는 작가의 마트료시카의 밤이라는 추리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아스가와 다스미라는 분이 1994년생으로 미스테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대를 졸업을 하고 2017년부터 작품을 써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읽으려고 받은 책입니다. 뒤에 보면은 코로나 사태 속 각각 다른 4개의 기묘한 수수께끼, 결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4개의 논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평 받은 책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간 소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책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